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 정경학부에서 공공인재 전공으로 계량분석론이나 조사방법론, 도시행정론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 R을 활용한 계량분석 강의 노트 개정판 출간을 앞두고 리뉴얼하는 매뉴얼 영상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RStudi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실습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R과 RStudi오를 각자의 집에 PC에 설치를 하라고 하고, 네, 그 PC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라고 이제 영상도 남기고 이제 각종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제대로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실패한 거예요. 오류가 되게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 2주, 3주 이렇게 걸렸습니다. 데이터 하나 불러오는 데만도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하게 불러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날까를 사실 제 책임이죠. 그러니까 제 PC에서 된다고 학생들도 다 될 줄 알았는데 각자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형화를 시켰더니 한 서너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고, 서너 가지 유형은 각 유형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잘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 이 R과 RStudi오를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의 유형과 오류의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들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데이터 파일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파일들을 모아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었죠? 예, 제가 오른쪽으로 좀 끄집어 왔습니다. 이 폴더 이름을 그냥 제가 R을 활용한 계량분석 강의 노트 실전 연습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폴더를 열면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마치 둘 다 엑셀 파일 같은데 하나는 CSV 파일이에요. CSV 파일은 네, 텍스트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엑셀 파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SV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것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R을 활용한 계량분석 강의 노트는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파일 한번 열어서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요거는 이제 CSV 파일이네요. 그러면 CSV 파일은 이렇게 형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CSV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닫아버렸습니다. 네, 엑셀 파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 설명 좀 드리려다가 닫아버렸네요. 네, 어쨌든 네, 더미 변수, 이건 10, 10 이렇게 코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빈집, 빈집수, 노후주택 비율, 노후주택, 전체주택,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지금 이제 변수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빈집수나 주택수 이렇게 굉장히 좀 베리에이션이 큰 변수까지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실습 파일로 이 파일을 제가 제공을 할 것이고, 이 파일을 가지고 두 가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술 통계량을 RStudi오를 통해서 구하는 연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T 분석 중에 독립표본 T 검정도 이 파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더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가 좀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파일을 RStudi오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Studi오 이렇게 열면 되죠. 예, RStudi오를 여신 다음에, 자, 왼쪽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솔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계산을 위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위는 좀 당분간 무시합시다. 오른쪽 밑에 이제 files, plus, packages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홈 옆에 보면 네, 점점점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윈도우 탐색기 같은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네, 열렸죠. 여기서 아까 만들어 놓은 작업 폴더를 찾으면 돼요. 네, 그 작업 폴더는
뭐 여기 있지만 바탕화면 들어가서 네. 여기 있죠. R을 활용한 계량분석 강의 노트 실전 연습. 클릭을 하면 파일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작업 공간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픈만 하시면 돼요. 오픈만 하시고 파일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CSV이고 하나는 XLSX 파일입니다. 우리 둘 다 열어볼 텐데 먼저 XLSX 파일을 열어볼게요. 임포트 데이터셋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reparing import from Excel 뭐 점점점 써 있었다가 이게 막 돌아가다가 창이 하나 떴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read excel과 rcpp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yes 누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R을만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RStudi오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R을 활용할 때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yes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막 바 같은 게 막 생기면서 뭐가 설치되는 듯한 아까 두 개의 패키지 여기 있죠? 두 개의 패키지스가 여기에 설치가 될 겁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스가 다 깔렸는데 뭐 인밸리드는 뭐 대충 뭐가 안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멀티 바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 없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러분 PC 환경에 따라서 뭐 이게 그 파일 이름이 너무 긴 거 아니니 막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뭔가 오류가 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오류. 예,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파일을 지금 현재 불러오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런 오류는 이 경로 있죠. C 아래 users 아래 user 아래 여러분 이 파일하고 그 슬래시하고 URL 있는데 경로를 보시게 되면 이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RStudi오가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임포트 해봤자 안 될 것이고요. 한글을 삭제해 줘야죠. 그러면 한글을 이 경로에서 없애 줘야 됩니다. 그럼 이 폴더의 이름을 바꿔야죠. 우선 폴더의 이름을 그냥 뭐 이를테면 rstudy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고 이 파일 이름도 한글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네, 바꾸고 이거는 CSV 파일이고 이게 엑셀 파일이죠. 네, 이렇게 바꾸고 RStudi오에서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게요. 네, 뭐 또 에러 메시지가 뜨네요.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봐요. 점점점 누르고 자, 바탕화면 rstudy 있습니다 하고 오픈을 하면 자, 이제 한글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 다시 XLSX import 데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retrieving preview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볼 수 있는 창에 데이터가 뜨고 있습니다. 자, 떴죠. ID, 수도권 더미, 시도 더미 뭐 등등등등 변수 이름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뜨면 이제 여러분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영상 오류 설명을 좀 할 텐데 예, CSV 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이름에 파일 이름이 뭐 디스크립티브일 수도 있고 다른 뭐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항상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마이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코드 프리뷰 있죠. 이 창이 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드 프리뷰가 이것도 우리가 RStudio 쓰지 않으면 R에서는 다 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임포트하면 데이터가 좌측 상단에 뜹니다. 자, 예, 그러면 데이터를 불러온 거예요. 네, 너무 쉽게 데이터를 불러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 그냥 지우고요. 예, 지우고, CSV 파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dataset CSV. 그러면 preparing import from CSV 이렇게 메시지가 뜨다가 다시 뭐가 또 필요하대요. 보면 read R 패키지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설치할래요?
설치하죠 뭐. 우리가 CSV 파일을 그대로 쓸 일이 이 영상에는 없으나 여러분들의 실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뭐 데이터의 구조는 똑같은 데이터니까 여기도 네, 마이 데이터로 하고 엔터를 칠 텐데 이게 조금 구성이 달라요. 예,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왜 다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시트 번호가 있잖아요. 계속 생성도 되고, 근데 CSV는 시트가 하나뿐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좀 서로 상이한 점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각자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임포트하면 좌측 위에 CSV 파일이 뜰 겁니다. 네, 예, 그죠? 자, 뭐 CSV든 엑셀이든 기본적으로 뜨는 파일은 같으니까 총 226개의 이 사례가 들어가 있다. 이 얘네들이죠. 쭉 내려보면. 226개, 경남 합천군까지 우리나라 시군구, 예,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데이터예요. 그래서 226개가 들어가 있다. 그 중에 뭐 223개 보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거죠. 칼럼은 총 9개가 들어가 있다. 위치는 변수로서 의미가 없고 아이디도 변수로서 의미가 없죠. 수도권 더미, 시도 더미부터 변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연습까지는 여러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셨을 거예요. 그 실습까지는. 자,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류는 뭐였어요? 예, 데이터가 안 불러와지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경로에 한글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로 있잖아요. 이 경로에 한글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었던 이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글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한글이 어딘가 섞여 있는 것처럼. 예, 그럴 경우에 한글이 어디에 섞여 있냐면, 자, 이 C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계정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계정 이름. 그 계정 이름이 한글. 제가 이름은 최유진인데, 여러분 이 PC의 계정이 최유진이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똑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계정을 영어로 바꾸든가, 우리 본 계정을. 아니면 가족 계정과 같은 거, 예, 계정 추가하기, 여기, 예, 윈도우즈 버튼 누르고, 네, 요 설정 누르시면 계정 추가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추가하셔서, 거기다가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큰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다. 이게 또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오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류가 있어요. 세 번째 오류는 아예 설치 오류. 그러니까 RStudi오가 열리지도 않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R부터 설치하고 RStudi오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R부터 설치하고 RStudi오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RStudi오가 열리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R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잘 기억해 두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가 되지 않고요. 원드라이브 같은 데 설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PC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그 설치 경로가 원드라이브로 들어가도록 이제 지정을 했거나 설치할 때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설치가 되면 RStudi오가 여러분 R을 찾지를 못해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사실상은 두 가지 뿐인데 그 R을 지우고요. RStudio R 다 지우고 다시 그 R을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매뉴얼하게 설치해 주는 것 혹은 다른 경로에 심플한 경로에 원드라이브 말고요. 설치해 주는 것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RStudio를 다시 설치하면 돼요. 그래도 못 찾는다라고 할 때는 자, 여기 툴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제너럴 있죠? 예, 첫 번째 나오는 거 R 제너럴, 여기에 R 버전을 찾아라 라고 해서 이 체인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choose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네, choose 하면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그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의 R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랬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권한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폴더 혹은 전체를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다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RStudi오를 여실 때마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로에 한글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계정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라 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R부터 설치하고 RStudi오를 설치할 때 R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가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권한 설정이 되게 빡세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RStudi오가 R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럴 경우에 다시 다 지우고 R을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설치하도록 수동으로 설치를 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예, 관리자의 권한으로 우클릭해서 RStudi오를 여실 때 우클릭해서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 보시면 네, 이 네 가지에는 걸릴 겁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서는 반드시 풀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오류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이 유튜브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습 예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실습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RStudi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과 RStudi오에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설치해서 RStudi오를 열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RStudi오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술 통계량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